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빨리 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막 상냥하고 친절하고 정말 예쁘고 잘 웃고 나한테도 잘하고 저 사람 참 호감이 간다. 좋은 사람 같아. 라고 하고 이제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내가 이제 원하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그럴수록 정말 이렇게 빨리 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제 알아볼 건데요. 혹시 이제 몇 번 만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나한테 호감을 갖다가 나한테 이렇게 몇 번 만나면 좀 처음보다는 굉장히 좀 태도가 비호감을 갖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여서 나를 당황하게 하는 경험이 있다. 이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 특히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어떤 빨리 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내가 해당하는 무의식적인 습관이 없나 이렇게 한번 딱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빨리 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뭔가 하면요. 타인 의존형들이에요. 타인 의존형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너무 남에 대해서 이제 의지하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관심사가 타인인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오늘 팀장 기분 별로인가 봐. 집에서 무슨 일 있었나 봐. 그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늘 이제 아침마다 팀장의 기색을 살피고 늘 전전긍긍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질리죠. 그리고 박 과장은 어제 관리팀 회식에 끼었었대. 관리팀으로 전배가고 싶은 거 아니야? 이런 거. 마케팅 누구는 결혼한다나 봐. 요즘 어쩐지 정신이 빠져있는 것 같더라. 라든지. 뭐 남의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만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몇몇이 이제 모여서 차를 마시는데 내가 그 차 마시는 이제 티타임에 안 끼었던 거예요. 그러면 막 궁금해서 죽는 거죠, 이제. 모여서 이제 차 마시나 보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 친한 사람한테 무슨 얘기 했는데 뭐래? 모여서 뭐라고 그런 거야? 이런 걸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해서. 근데 어쩌다 한번 그러면 괜찮은데 이 팀장이 매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하고 친한 이제 김대리를 불러서 김대리 오늘 당신들끼리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 했는지 얘기 좀 해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이제 스파이 심어놓은 것처럼. 그럼 김대리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냥 모여서 뭐 그냥 다른 이런 얘기했어요. 처음에 이제 팀장한테 얘기해주다가 매번 밥 먹으러 갈 때마다 누구누구 먹었는데 모여서 무슨 얘기했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 무슨 내가 스파이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팀장한테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질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게. 그리고 이제 뭐 혼자 어디를 못 가는 거죠. 뭐 거래처도 같이 가자고 그래. 여자들 같으면 뭐 나 오늘 머리 할 건데 머리 하러 같이 안 갈래. 뭐 그다음 혼자 있는 걸 못 참는 거예요. 왕따 당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녁 때는 어쨌든 사람들이랑 어울려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한데도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뭐 할 건데 뭐 누구랑 한잔 하나? 뭐 하게 되면 나한테도 얘기해줘. 이런 거. 그러니까 남들 집에 가는지 아니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뭘 먹으러 가는지 이런 걸 막 이제 확인하고 신경 쓰고. 이러는 스타일들이 대단히 남을 타인 의존형이라서 남을 이제 확 질리게 하는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영업팀에 갔다 오면 뭐 영업팀에서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혹시들 안 해? 그런 얘기 안 돌아? 그런 거 돌면 좀 알려줘. 뭐라 그러는지 라고 하는 거. 그럼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한테 아무 관심 없거든요, 다들. 이렇게 속으로 얘기합니다.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질려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시선, 타인이 무슨 얘기를 하나, 뭐 혹시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떤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착하고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스타일들은 빨리 사람을 질리게 하는 첫 번째 그런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TMI. 왜 TMI라고 그러잖아, 우리. 너무나 많은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죠. 이제 마음을 연다, 오픈 마인드라는 말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친하지도 않고 초면인데 서먹서먹하는 사이인데 자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오픈해 버리는 경우. 그러면 상대가 이 사람이 나랑 이제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렇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꼭 초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몇 번밖에 안 만나서 나는 그와 별로 친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런 이런 얘기 과거 불행했던 과거 얘기 그다음에 나 무슨 어디가 아파 지병이 있어 지병 이야기 안 좋은 가족 관계 안 좋은 부부 관계
아이들 속 썩이는 얘기를 줄줄이 늘어놓으면 당황합니다. 그럼 상대 이제 슬금슬금 피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게 내가 이제 답답한 김에 그냥 푸념을 하듯이 했던지, 아니면 저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친해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 어떻게 착각하냐면요. 나는 진짜 마음 열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 같지 않은가 봐. 이렇게 이제 혼자 오해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건 본인이 잘못한 거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골치 아픈 거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 골치 아픈 어떤 그런 얘기도 남 모르는 사람과 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유세미 직장 수업 채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수업을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누가 도대체 직장에 있어서도 힘든데 그런 얘기들을 나중에 듣고 생각하고 싶어 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지인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원래 채널 컨셉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에 이 채널 컨셉이 딱 이제 구독자들하고 맞아떨어진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직장 안에서 내가 아는 선배와 내가 아는 뭐 동료들과 얘기하는 것보다 온라인 세계에서 나랑 일면식도 없는 유쌤이라는 어떤 그런 멘토, 강사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이제 뭐 댓글을 달면서 내 생각을 얘기하고 이러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 직장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런 심리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아는 사람과 그렇게 무거운 주제로 하는 거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들, 온라인 세계에서 나누는 걸 더 좋아한다. 어떤 그런 걸 요새 참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한테 일방적으로 어떤 그런 자기 얘기를, 무거운 주제를 많이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사람 질리게 하는 두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그러니까 늘 애매한 태도예요. 늘 애매한 태도.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별로 없는 거죠. 자기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싫고가 명확하지 않고 남들한테 딱히 그런 걸 표현하는 것도 이제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면 글쎄 글쎄 그냥 이게 말끝을 흐리고 이제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이제 대세, 더 좋아하는 거가 많다는 어떤 그 대세에 따라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참 이렇게 질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너무 수준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나의 어떤 주관, 내가 막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난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싫어 라는 거를 잘 표현하는 게 그 자기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워크숍은 어디로 갈까, 뭐 어떤 식으로 이거 운영할까, 그 연말에 지금 다 모여서 회식하는 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제 연말에 좀 잘 이렇게 의미 있게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세러머니를 할까, 이런 브레인스토밍 할 때도 글쎄 이렇게 의견이 전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말 그 매력 없죠. 그리고 점심 먹을 때도 점심 뭐 먹을래? 그럼 아무거나 난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매력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호불호가 전혀 없는 거, 자기에 대한 자부심, 사랑, 보호 이런 걸 밖으로 표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자기 의견을 늘 얘기하지 않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빨리 질립니다, 주변에서. 자, 네 번째 뭔가 하면요, 화제가 없는 거예요. 화제가 빈약한 거. 그러니까 화제가 없다는 거는 자신의 일상이 풍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이 없는 거랑도 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와 이렇게 그 사람의 화제가 없는 건 좀 달라요. 취미도 없고, 주말에 뭐 했냐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늘 52주가 똑같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꼭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상에 뭔가 좀 다른 사람이 이제 호감을 함께 느낄 만한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런 건 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뭐 좋아해? 그러면 뭐 별로? 운동 뭐 해? 뭐 운동 안 해? 뭐 등산도 안 하고 골프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음악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게 시들짝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할 얘기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은 이제 빨리 질리죠. 그게 꼭 어떤 무슨 소개팅 해갖고 남녀 사이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동료들이라도 매일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질립니다. 내가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데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한가할 때는 그런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한 거 최소한 나의 요즘 탁 시선을 끌고 있는, 나의 마음을 뺏고 있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거를 뭔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공유하고 이제 이렇게 쉐어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화제로 점점 더 이제 즐거워지는 거고, 그런 게 전혀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 질리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너무나 화제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내 일상이 너무 드라이하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건가 하면요, 비관주의자예요. 비관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진짜 빨리 질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불평이 많거나 비관주의자들한테는 굉장히 나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나쁜 에너지가 나의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없애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절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한테는 질리죠. 그냥 같이 있으면 즐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말 습관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딱 말을 하는 거, 딱 고정적으로 이제 딱 습관적으로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사람 참 잘 됐다. 막 이렇게 뭔가 이제 잘 된 동료를, 이웃팀 동료를 봤어요. 그러면, 있어 봐야지. 한 번 보고 어떻게 알아. 저 바닥이 얼마나 치열한데.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누구 합격했대, 굉장히 가고 싶어 했는데 옮겼대, 가고 싶은 대로. 막 그러면 걔는 진짜 운이 좋긴 하다, 그 실력에.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를 그랬대? 잘 됐네 라고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실력에 운이 진짜 좋아, 막 이런 거. 그리고 이 나라 정말 이민 가야 돼, 이 나라에 살 수가 없어, 막 이런 거 입에 달아놓고, 이민 가지도 않을 거면서 막 이런 거. 왜 흑수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세상이야. 이 세상은, 이 사회에서는 안 돼, 흑수저는. 막 주장하고 분노하고 막 계속 회사의 모든 일에 불평. 무슨 애도 아니면서 회사에 회사가 이래서 싫고 저래면 저래서 싫고 막 투덜투덜 거. 그럼 옆 사람 질립니다. 한 번, 두 번 들어주다가 왜 그래, 막 그렇지 뭐 이러다가도 이제 질려서 이제 슬슬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빨리 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5번째였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모임 막 애써서 주도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모임 이제 그 행사 다 끝나고 그 고생한 사람한테 나중에 이 음식도 별로였지 않니, 뭐도 별로였지 않니, 행사 그렇게 하는 거 참 이상하게 했다, 막 작년이랑 다른 게 뭔데, 막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들 주변에선 빨리 질려서 다 사람들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빨리 질리는 사람들 공통점에 대해서 이제 5가지로 알아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조금 이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교집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뜨거라 이러고서 이런 거는 내가 다 걷어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남에게 어떤 이렇게 매력적으로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나의 이미지 메이킹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유세미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